네, 이어서 이번에는 소설 식강 옥상의 민들레꽃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줄거리 먼저 볼게요.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궁전 아파트의 베란다에서 할머니가 둘씩이나 떨어져 자살을 합니다. 아파트값 하락을 두려워한 주민들이 모여 대책을 협의하지만 묘안이 없다. 그러나 어린 남자아이인 나는 해법을 알고 있다. 그것은 민들레꽃을 옥상에 두는 것이다. 어느 땐가 나도 죽으려고 아파트 옥상에 올라간 적이 있으나 민들레꽃을 발견한 뒤 부끄러운 마음으로 내려온 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른들은 어린 나에게 말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 이 작품은 현대인들의 물질 만능주의적이고 비인간적인 행태를 어린아이인 나의 눈을 통해서 바라본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인 나가 이 어른들의 조금 이기적인 모습들을 바라보는 걸 이제 서술을 함으로써 더욱 비판의 효과를 높이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소설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래서 이 아파트에 노인이 2명이나 자살을 한 그런 심각한 상황들에서 어른들끼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노인네를 지키는 것은 이 노인네를 모신 집만의 골칫거리지만 아파트값의 최고 자리를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제일 처음 우리가 할 일은 절대로 사고를 입 밖에 내지 않는 겁니다. 소문만 안 나면 그런 일은 없었던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람이 죽었는데 굉장히 비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왜냐하면 이사 가는 사람이 생기거든요. 나부터도 그런 사고가 한 번만 더 나면 아파트 값이 뚝 떨어지기 전에 제일 먼저 팔고 이사를 갈 테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람이 죽은 것보다 지금 이 아파트 값이 떨어지는 게 더 무서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 만능주의적인 가치관 태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모두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한 사고 방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 방지책은 이 근본적으로 자살하는 사람들의 사고를 막고자 제시를 하는 대책이 아니라 아파트 값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포인트죠. 그래서 자살사고 방지 대책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네가 아니더라도 아이들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처음에는 이 나가 어른들을 관찰하는 이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먼저 소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베란다에서 일제히 쇠창살을 달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바람은 통하되 사람은 빠져나갈 수 없는 쇠창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 나가 옛날에 엄마가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막내만 아니면 내가 지금쯤 얼마나 홀가분하겠니. 그래서 나는 처음으로 엄마에게 내가 필요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자, 내 가족은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구나. 정말 이 큰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살고 싶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없어져 줬으면 하고 바라고 있는데 무슨 재미로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렇게 내가 필요로 하는 가족들이 나를 싫어한다. 나를 별로 필요로 하지 않는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제 죽고 싶다고 생각을 해서 이 밤이 되자 옥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옥상에 떨어지기 위해서 밤이 되길 기다렸습니다. 낮에 떨어지면은 금방 보게 되고 살려놓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나는 정말로 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밤까지 기다렸습니다. 자, 아파트 광장에 차와 사람의 움직임이 멎자 둥근 달이 하늘 한가운데 와서 옥상을 대낮같이 지겹범 나오고 있네요. 마치 세상에 달하고 나하고만 있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민들레꽃을 본 겁니다. 이 시멘트로 빤빤하게 발라놓아서 흙이라고는 없었어요. 그런데도 한 송이의 민들레꽃이 노랗게 이 시각적 또 색채 이미지 등장을 하고 있죠. 봄에 엄마 아빠와 함께 야외로 소풍 가서 본 민들레꽃보다 훨씬 작아서 꼭 내 양복에 단추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도 민들레꽃과 단추 그것을 크기 가지고 지금 비유를 하고 있죠. 그것은 하지만 틀림없는 민들레꽃입니다. 나는 하도 이상해서 토니 같은 이파리를
지겨보고 또 나오네요. 자, 톱니하면 그리고 톱니 바퀴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생겼죠. 민들레 본 적 있죠. 이 민들레가 이렇게 생기고 이파리는 살짝 이렇게 뾰족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파리를 비유적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고요. 이 톱니 같은 이파리를 들치고 밑동을 살펴보았어요. 옥상의 시멘트 바닥이 조금 패인 곳에 한 숟갈도 안 되게 흙이 조금 모여 있었어요. 어쩌면은 먼지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먼지 중에 민들레 씨앗이 있었나 봅니다. 자, 그러나 흙을 찾아 공중을 날던 수많은 씨앗 중에서 그래도 뿌리 내릴 수 있는 한 줌의 흙을 만든 게 고마웠다는 듯이 샛노랗게 피어서 달빛 속에서 곱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도 꽃은 사람이 아니니까 웃을 수 없는데 마치 사람처럼 표현했다. 이런 것도 의인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민들레를 보고 나가 부끄러움을 느끼고 내려오자 가족들이 이제 큰일 나는 줄 알았다라면서 크게 걱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그러나 그 일을 통해 사람은 언제 살고 싶지 않아지나를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를 없어져 줬으면 할 때에 살고 싶지가 않아집니다. 돌아가신 할머니의 가족들도 말이나 눈치로 할머니가 안 계셨으면 하고 바랐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앞에서 이 마을 주민들이 회의를 한 것과 굉장히 대조적이죠. 거기에서는 이것을 방지하는 대안으로 새창살을 달자고 했습니다. 새창살은 뭐예요? 그냥 단순히 임시 방편으로 정말 물리적으로 바깥에 떨어지지 못하게 하는 이 돌아가신 분들의 마음은 생각하지 않은 그런 이기적인 사고에서 비롯된 거죠. 근데 나는 할머니들의 자살 이유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것을 막아주는 것은 새창살이 아니라 민들레꽃, 이 삶의 소중함 그것을 깨달으면은 떨어질 생각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마지막으로 이 소설을 끝을 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점이 처음에는 1인칭 관찰자로 어른들을 관찰하고 있었지만 마지막에는 본인의 과거 이야기를 나의 입장에서 나는 그때 옥상에 올라가서 어떤 마음이었는지 또 민들레 꽃을 보고 왜 죽기를 이제 생각을 바꿨는지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현대인의 비인간적이고 물질적인 가치관에 대한 비판과 인간적 가치의 회복 그래서 사회 문제를 어린아이인 서술자의 시각으로 서술함으로써 비판의 효과를 높이고 있고요. 민들레꽃과 새창살이라는 상징적인 소재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인칭 관찰자, 후반에는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시점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요 1인칭에서 1인칭 주인공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잘못 적혀 있고요. 그리고 현재와 과거, 이 과거를 회상하고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리적인 소재의 민들레꽃, 잘내기를 하고 있고 이 어른들의 모습을 통해서 물질만능주의, 이기주의 비판합니다. 특히 1인칭 나를 어린아이로 설정함으로써 이러한 비판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현대인의 물질 만능주의에 대한 비판과 인간적 가치의 회복입니다. 자, 그래서 나가 생각하는 할머니들의 자살 이유는 가족들이 실제로 대놓고 말은 안 하지만 자신이 없어지기를 바란다고 느꼈기 때문이 틀림없다라고 나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그리고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 자, 우리 기억이 새창살, 니은이 민들레꽃이었습니다. 근데 둘 다 자살 예방에 효과 있는 해결책이 아니죠. 새창살은 임시 방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적절하지 않은 거 활발한 교류를 통해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좀 아파트 값이 떨어지지 않기를 가장 중요시하는 조금 이기적인 비인간적인 모습이 이제 주로 드러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5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뒤에 남은 서술형 문제는 여러분이 각자 한번 풀어보면 되겠습니다.